몸에 익은 습관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에겐 군번이 그럴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이라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대를 다녀옵니다. 그들에게 2년 또는 3년간의 군 생활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마치 내 몸에 흡수되어 버린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이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짧은 시간에 군인태를 벗어버리고 사회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군대를 제대했다고 티를 낸다고 해서 받아주기에는 주위의 친구들도 모두 다녀왔으니 얼른 사회인 티를 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대 후에 평범한 한국 청년으로 돌아와 다시 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아저씨가 되고 이젠 스스로도 군대의 습관은 잊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짧지 않은 군 생활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냈는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정확히 알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얼마 전 파라과이에서 무장한 괴한들에 맞서 싸운 한국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한 한인 동포의 사연입니다. ABC 콜로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수도 아순시온 근교 산 로렌소에 위치한 정육점에 3인조 무장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가게 문에 망가진 자물쇠를 발견하고 강도가 침입한 사실을 알아챕니다. 재빨리 건물 안에서 총을 가지고 나온 A씨는 가게 앞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괴한을 발견합니다. 괴한들 역시 A씨를 보고선 그를 향해 여러 차례 총을 쏴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A씨 역시 맞대응해 총을 발사하면서 괴한들을 내쫓았는데요. 현지 매체가 공개한 그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된 CCTV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총을 들고 나온 A씨가 철문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달아나던 괴한들이 공격을 시작하자 A씨는 급히 벽 뒤로 몸을 피하더니 이내 문틈으로 강도들을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과 힘을 합쳐 일당 중 한 명을 제압했고 직접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붙잡힌 40대 용의자는 정가 8범의 무서운 강력범이었습니다. 범인들 중 2명은 훔치려던 물품 중 일부만 챙겨 달아났으며 현장에서는 권총 2자루가 든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실제 총을 마주하게 된다면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총이라고는 평생 한 번도 볼 일이 없으니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한국의 남성이라면 나에게도 무기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의 한인이 보여주었듯이 그것은 실제 가능한 이야기이며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한인 동포는 70세의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유나 주 파라과이 대사관 경찰 영사는 연합뉴스에 피해자는 해병대 출신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다친 데는 없다며 관할 경찰, 검찰을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조속한 범인 검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과이는 조건을 갖출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이며 A씨의 총기도 등록된 총기였습니다. 당사자인 A씨 역시 불시의 상황을 대비해 소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쏘게 될 일이 있을 줄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침착한 대응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보낸 군인 시절을 몸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친절하고 평범했던 정육점 사장님이 급박한 상황에 총이 쥐어지자 과거의 젊은 군인이 된 것처럼 정확한 자세로 대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이니 군대를 제대한 남자들이 아무리 설명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시작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정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 완벽하게 본인의 포지션을 몇 년간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전문 직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유사시 별도의 훈련 없이 모두 총을 쏠 줄 알며 탱크와 장갑차, 더 나아가서는 전투기까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며 강남 사거리에 탱크를 세워놓으면 10분 안에 누군가 옆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루프 코리안 또는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1991년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이 미국의 LA 한인타운 옥상에서 삶의 터전을 지켜낸 사건이며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했던 큰 사건입니다. 흑인들의 인종차별 폭동이 당시 약자였던 LA의 한인에게 향해졌고 그 당시 대부분의 한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 경찰도 흑인들의 폭동에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 버리자 주로 세탁소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던 한국인 이민자들은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갖고 있던 무기들로 무장하고 코리아타운을 사수해 지켜낸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예비군 아저씨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실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당시 LA 한인타운의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이었으며 그 난리통에서도 소집 4시간 만에 다른 지역의 한인까지 모여 지휘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후 2시간 이후에는 군필자들의 특기에 따라 보직이 분배되었고 통제 시스템 역시 구축되었습니다. 실제로 순식간에 연습 없이 실전에 투입된 집단이 단번에 지휘체계를 갖춘 군부대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에도 폭도들이 몰려와 총을 쏘며 불 끌어가는 것을 막았던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인들이 이들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차도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랄 정도로 궁지에 몰렸을 때 한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여러 여론들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인들의 숨은 저력과 감추고 있던 한국 군인의 모습에 미국인들 모두 충격을 받았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루프 코리아는 한국보다는 북미 지역에서 한국인들의 이미지 중 하나로서 꽤 유명한 말입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의 성인 남성은 20대에서부터 많게는 80대까지 군대를 다녀오거나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현역 제대를 마친 사람들까지도 삶을 살다 보면 잊고 있었던 그 당시의 기억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부딪혀 해결하고 나서야 우리에게 간간히 들려옵니다. 그럼 또 그 계기로 다시 한번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경력자이며 실력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 영화처럼 히어로 한 명이 주인공이 되어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해내는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옆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흔하게 있는 그 아저씨들이 유사시에 나타나는 진짜 히어로인 것입니다.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있는 아저씨, 우리 학교 교수님, 옆집 아저씨의 정육점 사장님까지 오늘은 좀 멋있어 보이는 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